자, 45분 됐으니까 가봅시다. 우리 오늘 시작해서 실습 조금 하면서 우리 선언 얘기 갑자기 튀어나오고 자바 동네에서 출력이 아니라 키보드 입력을 받으려면 스캐너라는 친구 쓰면 되나 보다 구경한 다음에 이제 엔간한 프로그램들, 엔간한 여러분 핸드폰에 깔려있는 앱들은 전부 다 사실상 전부 다 일련의 흐름, 일련의 데이터 흐름을 가져가도록 돼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프로그램 바깥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뭔가 덧셈을 하든 뺄셈을 하든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고 그 결과 새로 알아낸 중요한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다시 프로그램 바깥 사용자 눈으로도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그런 것들이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그 데이터 흐름을 야기하기 위해 프로그래머의 목표에 맞게 이 프로그램 딱 컨트롤 F10을 눌러서 실행했을 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수식을 적는 게 가능하고 그 중에 중요한 는 수식이라는 친구가 존재하다. 그 다음에 그 는 수식 좌항은 보통 이제 myAge에 담네, 차에다 담네와 같이 담을 수 있는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각각 적절한 자리에 잘 담아둬야 최종적으로 적절한 값을 가져와서 뺄셈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적절한 자리에 있는 걸 들고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는 왼쪽에 적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현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이름을 골라가면서 는 수식을 완성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진행하고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제 그래요. 수식을 적음으로써 여러분은 어디다가 담을 거냐, 뭘 담을 거냐, 뭐 더하기 빼기 뭐 할 거냐, 어떻게 데이터를 다룰 것이냐를 기술할 수 있다 그랬고 언제 해당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설명이 안 됐다라는 얘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이제 데이터 흐름에 대비되는 코드 흐름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데이터 그래요. 들어본 적 있을 것이고 코드도 역시나 여러분 들어본 적 있겠죠? 코딩 잘해야지 요즘은 1인분하고 살 수 있다. 뭐 4차 산업혁명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코드 얘기도 데이터만큼이나 여러분 많이 이미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설명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게요. 프로그램을 왜 켜냐? 왜 지금 굳이 네이버 웹툰 앱을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켜냐? 그러면 네이버 웹툰 앱이 나한테 뭘 해줘야 되냐? 목표가 뭐냐? 했을 때 엔간하면 그 목표는 데이터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서버에 있는 이 웹툰 다운화를 내 눈앞에 보여달라, 출력을 해달라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긴 한데 자, 그 프로그램 실행 그 자체를 구성하는 거는 코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코드를 100줄짜리 1000줄짜리 짜두면 그 다음 컨트롤 F10을 누르면 100줄어치 1000줄어치 작업을 수행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하면 컨트롤 F10을 누르면 헬로 콤마 띄고 월드 느낌표를 2번 출력하는 프로그램 만들 수 있었죠. 자, 그걸 만들었을 때 컨트롤 F10을 눌렀을 때 왜 헬로 월드를 2번에 걸쳐서 2줄에 걸쳐서 출력을 했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그때 복붙을 해서 똑같은 코드를 2번 적어놨으니까 라고 얼마든지 여러분 답변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3줄 적어놨다? 그럼 헬로 월드 3번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됐을 겁니다. 와 같이 물론 이제 그 코드를 아무데나 적어 놓는다 그래서 항상 헬로 월드를 3번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되진 않을 거예요. 다른 어딘가 막 구석탱이에다 적어 놓으면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컨트롤 F11 누르자마자 2번 출력하는 게 아니라 뭐 사용자가 나이를 입력한 이후에나 2번 출력한다든가 와 같이 구체적으로 그 출력을 언제 수행할 거냐는 그 2줄을 여러분이 .java 파일에 어디다가 적어놨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나왔던 언제에 해당하는 얘기가 이 코드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드러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런 뭐를 실행하고 그게 끝나면 그 다음에 뭐를 할 것이고 등등과 같이 프로그램이 무슨 순서에 따라서 각각의 작업을 수행할 거냐를 기술하는 일련의 흐름을 우리 수업에서는 코드 흐름이라고 축약해서 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나왔던 내용 그 3가지 데이터 흐름 복붙해 왔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바깥에서 데이터를 획득하고 그 데이터랑 미리 담아둔 거를 조합해서 새로운 데이터 차 값을 계산해서 담아둔 다음에 그렇게 만든 차 값을 토대로 결과 메시지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사용자 눈앞에 콘솔 탭에 출력을 하는 3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 사실은 이 한국어 설명에도 그 코드 흐름 관점에서의 기술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식 얼마든지 적을 수 있죠. 스캐너 미리 준비해 놨다면 scanner.next int 괄호 열고 닫고 하면 됩니다. 그걸 URAge에 담는 것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 세 작업을 여기 적혀 있는 순서대로 수행을 해야 우리 프로그램은 목표에 딱 맞는 나랑 사용자 사이에 나이 차를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목표에 맞게 동작을 할 거예요. 괜찮아요? 데이터 가져오지도 않았는데 뺄셈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차 값이 계산도 돼 있지 않았는데 출력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목표에 따른 데이터 흐름, 각각의 작업들을 우리가 구성해 놨었던, 우리가 생각해 놨었던 순서대로 1번, 2번, 3번과 같은 순서대로 수행하도록 코드를 잘 만들어 놔야 됩니다. 코드 흐름을 잘 구성을 해둬야 됩니다. 그러고 싶을 때 여러분들은 이 정도를 적어가면서, 문장을 잘 적어가면서, 수식을 잘 적어가면서 코드 흐름이 목표대로 동작하도록 컨트롤 F10을 눌렀을 때 딱딱딱 1, 2, 3 순서대로 내용들, 작업들을 수행하도록 적으셔야 해요. 그래서 문장은 들어본 적 있죠? 영어로는 스테이트먼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파이썬의 문장 뭐뭐 배웠나요? 그죠? while문 있었죠? 또 뭐 있습니까? 그죠? for문도 있죠. for 어쩌고 저쩌고 in 어쩌고 저쩌고 콜론 엔터 치면 되는 거, 첫 줄 완성하는 거. 또 뭐 있습니까? 그렇죠. if문, else 부분 붙일 수 있고, 조금 특이하게 elif 같은 것도 붙일 수 있죠. 또 뭐 있습니까? 그걸 배웠을 수도 있죠. 그리고 try문이라는 친구도 여러분 써봤을 수도 있고, 저는 파이썬 다룰 때 그걸 안 하긴 하는데, 그 다음에 뭐 아까 살짝 튀어나왔던 import 문이라는 친구도 있죠. import time, import random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def로 시작하는 함수 정의도 적어본 적 있을 겁니다. 파이썬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함수 정의도 문장이에요. 문장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했던 넘버는 3 엔터 치는 것도 문장으로 칩니다. 할당문이라고 어사인먼트, 스테이트먼트라고 불러요. 파이썬 동네에서.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미 기초 프로그래밍 수업, 창의적 컴퓨팅 등등에서 이 문장, 문이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if문 같은 것 익숙하니까요. 아무튼 이미 들어본 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뭐냐고 질문하면 요것도 비슷해요. 파이썬 동네뿐만 아니라 자바 동네, C 동네, 수식이 뭐냐 했을 때 답변이 대동소이하게 나오는 것처럼 문장도 대동소이하게 나옵니다. 자, 수식이 뭐였죠? 우리 15분의 쉬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면 수식은 뭐의 대상이었죠? 수식은 계산의 대상입니다. 이밸류에이션의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수식은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가 나오는 친구를 수식이라 부른다 그랬어요. 그냥 3 한 글자 적어놔도 걔가 수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인트값 3을 메모리 위에 올려놓고 써야 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수식 3을 .java 파일에 적어놓는 게 가능합니다. 등등등. 자, 수식은 계산의 대상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문장은 완전 다른 얘기를 해요. 문장은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입니다. 영어로는 execute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은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 정도의 의미를 공유를 해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이가 성립을 합니다. 뭔가가 실행의 대상이다. 자바 동네에서 어떤 코드 덩어리가 실행의 대상이다라면 걔는 자바 동네에서 문장으로 간주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도 비슷하고 자바도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실행하고 execute가 나오긴 했는데 우리 컨트롤 F10을 누를 때 항상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영어로는 이 두 가지 표현이 단어가 달라요. 지금 문장에서 언급하는 실행은 execute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F11 같은 거 누를 때 이제 프로그램 한번 실행해 볼까요? 할 때 그 실행은 보통은 ru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클립스도 우리 컨트롤 F11 누를 때 내 노트북에 F11 키가 없다 하면 왼쪽 위에 있는 이 녹색 화살표를 누를 수 있었잖아요. 얘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버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ru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컨트롤 F11을 누르면 우리가 .java 파일에 적어놨었던 문장들을 execute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 측면에서는 서로 구분을 하는데 어차피 컨트롤 F11 안 누르면 내가 적어놓은 문장을 실행하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겁니다.
아무튼 프로그램도 실행의 대상이고 문장도 실행의 대상이다라고 한국말로는 퉁쳐서 설명하는데 둘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표현이다.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 흐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드 흐름은 어떻게 구성하냐? 여러분이 문장을 어떤 식으로 어디다가 뭐 적고 그 아래 뭐 적고 등등등 문장을 어떤 순서대로 나열해 놨냐가 그대로 이 프로그램의 코드 흐름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코드의 기본 단위, 우리 프로그램의 코드 부분의 기본 단위는 문장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py 파일에 엔터 열심히 쳐가면서 위에서부터 아래 순서대로 문장들 작성해봤잖아요. 맨 위에 보통 임포트 타임, 임포트 랜덤, 임포트 문을 적고 스타트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다면 넘버는 3, 뭐 리졸트는 -1 이런 식으로 적다가 이제 가끔씩 함수 정의도 해보고 등등등 문장들을 위에서 아래 순서대로 열심히 적어놓고 F5라든가 누르면 맨 위에서부터 문장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실행해 가면서 우리 목표에 맞는 각각의 작업을 수행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코드의 기본 단위는 문장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좋아요. 데이터의 기본 단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쪽은 조금은 모호합니다. 데이터의 기본 단위가 뭐다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 있는 건 없기는 해요. 코드는 그거에 비하면 훨씬 더 명료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코드를 짜시든 코드 흐름, 내 목표에 맞게 1, 2, 3 순서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1, 2, 3 순서에 맞게 문장들을 순서대로 적으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while문 자동 완성해갖고 자바의 while문이 이렇게 생겼다 구경해봤었죠. 그 while문도 문장의 일종입니다. 파이썬에도 있었고 자바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while문은 여러분 뭐 3번 동일한 문장을 실행해야 된다라든가 등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썼었죠. 그래서 while문 같은 경우는 반복 실행 흐름을 구성하기 위해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sysout 적고 컨트롤 스페이스 해갖고 자동 완성 당해가지고 적었던 요 길다란 한 줄, 세미콜론 포함해서 요 길다란 한 줄 역시나 문장의 일종입니다. 걔는 일단 while문은 아니에요. if문도 아니겠죠? 그러면 저거는 뭐라고 부르냐? 저렇게 생긴 문장을 수식문이라고 부릅니다. expression statement라고 불러요. 파이썬 동네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괜찮아요? 요 한 줄도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요거 적고 요 아래에다가 이렇게 적어 놨다면 요 부분 이제 실행할 때 3을 먼저 출력하고 5를 출력하겠죠. 왜냐하면 두 문장을 저 순서대로 적어 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두 문장을 아까랑 다른 순서대로 적어 놨었다면 이제는 5를 먼저 출력하고 그 다음에 3을 출력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줄 한 줄 각각이 어엿한 하나하나의 문장이다라 말할 수 있고 저런 느낌의 되게 단순해 보이는 문장을 수식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식 얘기를 살짝 하고 돌아옵시다. 자, 우리 수식은 계산의 대상,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라 그랬고 여러분 3 한 글자 적어도 수식 얼마든지 완성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붙습니다. 모든 수식은 반드시 각각 어떤 문장 단 하나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기 지금 수식 3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이 수식 3은 이 수식문, 이 문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5는 이 문장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라 보시면 돼요. 요 차, 요 덧셈식, 요 수식, 미안해요. 요 수식, 그 다음에 요것도 사실은 하나의 수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등등등. 모든 수식들은 반드시 어떤 문장 하나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딱 하나예요. 둘도 안 되고 0개도 안 됩니다. 어떤 문장에도 포함되지 않는 수식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의 수식이 여러 문장에 걸쳐서 포함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3이랑 5가 각각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5하고 여기서 시작해서 그 다음 문장에서 끝나는 길다란 수식 그런 거를 적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어차피 문법적으로 막혀 있으니까 여러분이 무슨 수를 써도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hello world 2번 출력하는 2개의 문장을 while문의 내용물로서 적는 건 가능했죠. 그죠?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이건 저만 할게요. 여러분 안 하셔도 됩니다. Alt Shift G하고 문제 풀면 일단 2로 적거나 하는 게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 수식 3은 이 수식문에 포함되어 있는 게 맞죠? 근데 이 문장은 지금 이 전체가 하나의 문장이란 말이에요. while문이라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좀 슬플 수 있으니까 여러 개 적을게요. 이 수식은 이 문장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또한 이 while문에 포함되어 있는 게 맞기는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수식 3이 이 while문에 포함되어 있다 정도는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 수식 3이 포함되어 있는 이 문장이 통째로 다른 문장의 내용물로서 들어가 있는 그 정도까지만 다룬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저 3이 어디 포함되어 있냐? 네모 쳐보세요. 이렇게 중간고사 문제 나왔다 치면 while문의 네모를 치진 않는다는 겁니다. 딱 걔가 포함되어 있는 가장 가까운 문장 하나만 여러분이 주목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지금은 한 겹이긴 하지만 여러분 원한다면 얼마든지 2겹, 3겹 적는 게 가능은 하겠죠. 이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식이 문장에 포함된다라는 건 여기에 포함된다까지만 살펴본다 보시면 돼요. 그렇다 치면 모든 수식은 단 하나의 문장에만 포함된다. 그 문장이 다른 문장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쪽은 그냥 생각하지 않는다라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은 안 할게요. 막 엔터 적당히 밑에다 치고 막 뜬금없이 3 같은 걸 적어 놓으시면 걔는 엔간하면 빨간 줄 바로 끄어줄 겁니다. 어떤 문장에도 포함되지 않는 수식을 적는 건 불가능해요. 하다못해 세미콜론이라도 찍어서 수식문을 완성을 하셔야 빨간 줄이 사라질 가능성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수식은 계산의 대상이라 그랬고 그 계산을 언제 수행할 거냐라 물어보면 그 수식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실행하는 도중에 어떤 문장을 실행하는 도중에 그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수식이 계산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문장 실행할 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밑에 뺄셈이 있는지 곱셈이 있는지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네, 그 어떤 문장을 실행할 때 그 안에 수식이 하나가 적혀 있는 수식문이었다. 그러면 그 문장을 실행하는 동안 그 수식을 그 타이밍에 다른 때도 아닌 그 타이밍에 계산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식을 열심히 긴 거를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 해갖고 문장을 완성을 해놨습니다. 그랬는데 컨트롤 F10을 눌렀을 때 그 문장을 단 한 번도 실행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수식 역시나 단 한 번도 계산되지 않을 거예요. 괜찮아요? if문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느낀 적이 있을 거예요. if문 내용물로 열심히 적었는데 뭐 성공했습니다 메시지 프린트하도록 적어놨는데 아무리 실행해도 프린트를 안 해요. 그 말은 if문 내용물을 단 한 번도 실행 안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거랑 비슷한 관점이 요 문장이랑 수식 사이에도 들어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수식을 단독으로 적을 수 없고 어떤 문장에 포함을 시켜야만 합니다. 근데 그 수식을 계산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그 수식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실행하도록 코드 흐름을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문장에 수식을 적어놨다 하더라도 그 수식이 항상 계산되는 건 아니기는 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건 조금 특이한 케이스고 아무튼 그 수식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실행하지 않는 한 거기 포함되어 있었던 수식들은 절대 계산되지 않는다라는 건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문장을 적을 때 엔간한 문장들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지금 해야 되는 건데 라는 일종의 디테일을 여러분이 설정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기 위해서 그 문장 안에 적절한 자리에 목표에 맞는 적절한 수식을 적음으로써 완성을 하시게 돼요. 예를 들어 우리 while문 자동 완성 해봤었죠. 파이썬에서도 while문 얼마든지 써볼 수 있었죠. 자바 같은 경우는 그 괄호 안에 여러분이 수식을 적는 게 가능해요. 그 수식은 일종의 조건식의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커다란 while문 덩어리를 실행한 타이밍이 됐다. while문의 실행은 대충 이런 2가지 단계로 진행되게 됩니다. 일단 while문 실행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가장 먼저 그 괄호 안에 적어놨었던 그 수식, 조건식을 계산해요.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수식은 계산하면 무조건 결과값이 하나 나오죠. 그 결과값이 true가 나왔다. 라면 내용물을 실행하고 중괄호로 이렇게 둘러쌌었죠. 내용물 실행하고 내용물 실행이 끝나면 다시 한번 조건식을 계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조건식 계산했더니 결과값이 false가 나왔다 라면 이 전체 while문의 실행이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막 for문 이런 건 복잡하지만 while문은 쉬웠잖아요. 자바의 while문도 파이썬의 while문이랑 완전히 똑같이 동작한다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while문의 실행은 대충 이런 두 가지 스텝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수식문도 어엿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while문보다 수식문을 훨씬 더 자주 적을 겁니다. 자, 우리 가장 처음 적었던 이 문장은 사실 세미콜론을 제외한 저 길다란 게 하나의 수식이었어요. 그 뒤에다가 세미콜론 하나를 찍음으로써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while문에 대비되는 수식문의 실행은 어떻게 되냐? 수식문의 실행은 한 가지 단계밖에 없어요. 그 세미콜론 왼쪽에 적어놓은 수식을 계산한다. 계산 끝나면 걔가 포함되어 있었던 수식문의 실행도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수식을 한 번 계산하면 끝나요. while문의 조건식은 최소 한 번이긴 하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얼마든지 계산될 수 있어요. 그 while문을 실행하는 와중에요. 수식문은 수식 하나 적고 세미콜론 찍으면 완성이고 그 수식은 그 수식문을 실행하는 동안 딱 한 번, 반드시 한 번 계산될 겁니다. 그래서 hello world 저 한 줄 적어 놓으면 딱 한 번 출력을 해줄 거예요. 그럴싸하죠? 좋아요. 그래서 어떤 수식문의 내용물에 해당하는 디테일에 해당하는 수식을 어떻게 정냐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 문장을 실행할 때 무슨 작업을 수행하는지를 커스터마이즈를 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적어놓은 문장을 최종적으로 우리는 자동 완성해서 while문의 내용물이 되도록 구성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while문 안에 이 수식문을 적어둠으로써 컨트롤 F10을 누르면 한도 끝도 없이 hello world, hello world, hello world를 출력하는 전체 코드 흐름을 완성하는 것 역시나 가능했었을 겁니다. 저 동일한 문장을 그 while문의 바깥에다 적어놨었다면 아마도 hello world를 한 번 출력하거나 단 한 번도 출력하지 않거나 while문 밑에다 깔면 그러겠죠? 와 같은 코드 실행 흐름이 발생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수식 디테일 얘기 살짝 접어두고 문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는 동안 적절한 문장들을 .java 파일 곳곳에 적절한 자리에 적어둠으로써 나중에 컨트롤 F10을 눌렀을 때 실질적으로 수행되는 그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 코드 흐름을 구성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 데이터는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온갖 다양한 데이터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 코드 흐름 관점에서는 이 동네에서는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스킬이 단 3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아까부터 계속 당연하다 생각했었던 여러분이 적어놓은 순서대로 3 출력하는 문장 밑에 5 출력하는 문장 적어두면 컨트롤 F10을 눌렀을 때 반드시 3을 먼저 출력하고 5를 출력할 것이다 에 해당하는 순차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자, 순차의 반대말은 뭘까요? 내가 1번, 2번, 3번 문장 적어놨는데 컨트롤 F10을 눌렀더니 3번, 1번, 2번 다음번에 또 3번, 2번, 1번 이런 식으로 실행되는 게 순차가 깨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뭐 지 맘대로란 뜻이죠? 프로그래머가 적어놓은 순서대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클립스가 지 맘대로 순서를 섞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지 맘대로 진행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여러분이 이미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이요. 그래서 나머지 2개는 그런 위에서 아래대로 적어놓은 순서대로 쭉 한번 실행한다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거 약간 베리에이션을 주고 싶을 때 여러분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들입니다. 그래서 분기랑 반복 이렇게 2가지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반복 여러분 while문 하면서 몇 번 들어본 적 있는 단어죠. 그 다음에 분기 하면 이제 if문을 써서 구성하는 게 가능하겠죠. 분기가 뭡니까? 자, 순차는 위에서 아래 적어놓은 순서대로 각각의 문장을 한 번 실행하는 거예요. 무조건 한 번입니다. 그러면 분기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분기는 경우에 따라서 어떤 문장들을 항상 한 번이 아닌 0번 또는 한 번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이 분기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반복은 어떤 문장을 0번 또는 한 번 또는 여러 번 실행할 수도 있게 해주는 게 반복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while문 적고 내용물이 0번 실행되는 while문 적어놔도 됩니다. 여전히 반복 개념을 적용한 셈이에요. 뭐 항상 0번 실행하면 그걸 뭐하러 정리하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while문은 반복문이다라고 말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딱 한 번 반복하고 무조건 종료되는 끝나는 while문 적으실 수도 있어요. if문도 비슷하죠. if문 조건식 항상 계산했을 때 false가 나오도록 적는 게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 굳이 그 코드를 걷다가 적어놓는 의미가 없긴 하지만 또는 if 한 다음에 true라고 적어두는 것도 가능은 하죠. 그러면 항상 내용물을 실행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그 if문 첫 줄을 적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풀어놔도 무조건 한 번 실행할 테니까요. 그래서 분기랑 반복은 보통은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언제는 true고 언제는 false가 나오도록 데이터 흐름이 발생하는 타이밍에,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음수를 입력했다면 부호를 바꿔버리고 양수를 입력했다면 그대로 두고 하는 목표가 있다고 치면 사용자가 뭘 입력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키보드 입력을 받고 사용자가 입력한 그 숫자가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부호를 바꾸는 코드를 실행하냐 마냐를 결정하도록 if문을 작성을 해야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튼 순차, 분기, 반복 이 세 가지 스킬만 쓸 수가 있어요. 코드 흐름을 구성할 때는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코드 동네는 워낙 간단해요. 아무튼 그런 문장들 안에 적절한 자리에 while문 같은 경우는 조건식을 잘 적어야겠죠. 0번 반복하고 그러면 엔간해서 목표 달성 못하겠죠. 등등등. 수식문은 더더욱이나 중요하고요. 출력하려면 출력하기 위한 수식을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장들 안 적절한 자리에 수식 적기 위한 적절한 자리들이 엔간하면 존재해요. 거기다가 프로그래밍 목표에 걸맞는 적절한 수식들을 적어둠으로써 포함시킴으로써 여러분은 전체 구성해둔 반복 흐름, 분기 흐름 또는 가장 중요한 순차 흐름 사이에서 적당한 타이밍에 적절한 데이터 흐름이 발생하도록 구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 서로 막 구분해 가면서 이렇게 따로따로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 두 가지 흐름은 서로 독립적인 게 아니라 매우 밀접하게 연계가 돼 있습니다. 괜찮아요? 데이터 흐름, 보편적인 세 가지 흐름 얘기했었죠. 세 가지 순서. 가져와서 새로운 값 만들고 다 했다 싶으면 출력하는 거. 걔네들이 1, 2, 3 순서대로 실행돼야만 엔간하면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걔네 셋이 순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문장 구조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계에서 진짜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스캐너를 쓰든가 하겠죠. 진짜로 원하는 값이 나오도록 더하기를 할지 빼기를 할지 잘 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진짜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sysout 자동 완성해서 println 어쩌고저쩌고를 적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에서는 코드 흐름이 데이터 흐름에 끼치는 영향 같은 느낌으로 코드 흐름이 더 도미네이트 하는 느낌으로 코드 흐름 사이사이에 수식을 적어서 데이터 흐름을 여러분이 완성할 수 있다와 같이 설명을 하긴 했는데 다음 주 2부에서 이 반대 방향에 해당하는 사례도 살짝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 두 가지 흐름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친구들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슬슬 다음 슬라이드가 1부가 끝나는 슬라이드거든요. 뭐 궁금한 거 있을까요? 일단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창의적 컴퓨팅이라든가 그런 수업에서 다루는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초에 해당할 만한 요소들을 구경한 셈이 됩니다. 물론 이제 스캐너가 그래서 정확히 뭐냐 라든가 우리 지금 막 프로그램.java 해갖고 만들면 프로그램 짤 준비 시작하면 막 별의별 거 다 적혀 있잖아요. 막 클래스니 뭐 퍼블릭 스태틱 뭐 메인이니 막 그런 거 적혀 있긴 한데 걔네들은 천천히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바뿐만 아니라 파이썬을 쓰든 C를 쓰든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여러분 반드시 체득하고 있어야 할 만한 내용들을 대충 다 살펴본 셈이 돼요. 뭐 그냥 일단 요약을 합시다. 자, 여러분은 나중에 실행할 누군가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거나 누군가 컨트롤 F12를 누르거나 할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클립스를 써서 .java 파일에 이런저런 키보드를 쳐서 글자들을 적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실행이
여러분 프로그래머의 목표에 맞게 동작하도록 여러분은 두 가지 관점, 데이터 흐름 관점과 코드 흐름 관점에서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잘 적어놔야 돼요. 데이터 흐름은 보통 그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근본적인 목표, 사용자의 욕구에 해당하는 겁니다. 웹툰 딱 눌렀는데 웹툰 나와야 돼요. 인터넷 끊기거나 하면 짜증나잖아요. 그죠? 인터넷이 안 되면 프로그램 외부, 그러니까 이 핸드폰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막히기 때문에 데이터 흐름상 가장 중요한 단계를 달성할 수가 없어서 이 프로그램을 켠 의의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화가 나죠? 인터넷 끊기면. 아무튼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왜 켜냐? 이걸 왜 지금 실행하고 앉았냐? 의미는 보통 데이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기 위해 수식을 열심히 적게 될 거예요. 이거 myAge에 담고 이거 UAge에 담고 뺄셈한 결과 차에다 담고 따라서 차에 담겨있는 값을 토대로 메시지를 만들어서 출력하면 된다 등등등. 어디다 데이터 담아야 되냐? 뭘 거기다 담아야 되냐? 그래서 뺄셈을 할 거냐 덧셈을 할 거냐 데이터를 어떻게 갖고 놀 거냐 등등을 수식을 적어가면서 지정합니다. 그때 특히 는 수식을 적는 와중에 어디다가 이 계산 결과 값을 담아둬야 되냐를 여러분이 지정을 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름을 쓰시게 될 거예요. 데이터를 많이 다뤄야 된다. 위에다 선언을 많이 적어놔서 다양한 이름들을 미리 세팅을 해두고 선택적으로 는 왼쪽에 적어가면서 수식을 완성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코드 흐름 관점에서 본다면 코드 흐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문장들을 순차 분기 반복 흐름에 맞게 동작하도록 문장들을 따박따박 적어가면서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친구의 컨트롤 F10을 눌렀을 때 그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 그 자체를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적절한 문장들 적어놔야 돼요. while문 대신에 if문 적거나 하면 아마도 잘 안 돌아갈 겁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문장, 수식을 적기에 적절한 자리가 아마도 다들 존재할 거예요. 자, 우리 파이썬 그러니까 창의적 컴퓨팅 시간에도 아마 등장했을 겁니다. 엔간한 문장들은 수식 적는 자리가 마련돼 있어요. for문도 있죠. for문은 심지어 2개나 있죠. for 다음에 적을 수 있고 in 뒤에도 적을 수 있죠. for문은 첫 줄만 봐도 수식을 2개 적을 수 있습니다. while문은 하나 적을 수 있죠. 자, 수식을 안 적는 문장도 있기는 해요. 수식을 적지 않아도 파이썬 기준으로 엔터키만 쳐도 완성되는 문장이 존재는 합니다. 여러분 뭐 배웠나요? 과연 이걸 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난 16주는 의미가 있는 기간이었을까요? 우리 여러분 브레이크문이란 친구 본 적 있나요? 걔 어디다가 적을 수 있습니까? 그냥 맨 땅에 브레이크하면 터지죠? 뭐한 짓이냐? 그러잖아요. 브레이크문은 만약에 적는다면 보통은 반복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for문이나 while문의 내용물로서 적어야만 의미를 갖죠. 그러면 브레이크문을 실행한다. 걔도 문장이란 말이에요. while문 쫙 내용을 실행하다가 브레이크문을 딱 만났어요. 이제 이거 실행할 거예요. 그러면 그 실행 양상은 어떻게 됩니까? while문 내용물 중에 브레이크문이 있었어요. 브레이크문을 실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걔가 포함되어 있었던 그 while문 전체의 실행을 끝낸다라는 의미를 가져가는 거죠. 그런 거 이미 여러분 알고 있고 따라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연이 필요가 없어요. 걔를 while문 안에 적어놨고 그래서 예를 들어 수식 하나를 적어놓고 그 조건식이 true일 때만 브레이크하고 그런 문장이 아닙니다. 브레이크문은. 따라서 브레이크까지만 적고 엔터키를 치면 브레이크문의 완성이에요. 오히려 딴 거를 적으시면 무조건 오류가 납니다. 걔에 대비되는 continue문이라는 걸 써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함수 개념 본다면 return문이라는 친구 적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return문은 좀 특이하게 생겼죠. return하고 그냥 엔터 칠 수도 있고 return 3하고 엔터 치는 것도 가능은 하죠. 파이썬 기준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 써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문은 실행 흐름을 조작하는 거죠. while문 원래 쭉 실행하고 조건식 false일 때만 끝내는 건데 거기 약간 가변성을 부여를 하는 느낌인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같은 느낌이에요. 코드 흐름이랑 관련이 있는 친구고 달리 말하면 데이터 흐름이랑은 일절 관련이 없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브레이크문은 수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적을 필요가 없어요. 목표상 다른 부연을 할 필요가, 디테일을 살릴 필요가 없는 문장입니다. 같은 것들도 존재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다루고 있는
수식문이라든가 if문, while문 같은 것들 생각해 보면 각각의 문장들 수식 적는 자리가 마련돼 있고 거기다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식을 적어가면서 여러분은 전체 문장들을 하나하나 따박따박 적게 될 거예요. 그런 문장들에 대한 컨트롤 F11을 눌렀을 때의 순차 흐름, 분기 흐름, 반복 흐름이 곧 그 프로그램의 코드 흐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 흐름이랑 코드 흐름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단어 가져가 주시고 아까 막 실행 중인 프로그램 얘기 나왔었죠. 그 다음에 엄청 중요한 팩트도 하나 나왔어요. 값이란 건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는 거지 여러분 눈으로 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같은 것들 들고 보면 기본 준비는 끝이 나게 돼요. 자, 궁금한 거 지금 28분이거든요. 제 2분만 궁금한 걸 묻고 30분이 되면 슬슬 집에 갈 준비를 합시다. 자, 궁금한 거 딴 거 쓸데없는 거 물어봐도 됩니다. 파이썬은 대인 연산자가 연산자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런 건지 알죠? 파이썬에 넣는 연산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 봐봐요. if 한 다음에 조건식 적을 수 있죠? 3 하면 print 3. 자, 요거 실행하면 요 지금 if문을 완성한 거란 말이에요. 얘 엔터 한 번 더 치면 if문을 실행할 겁니다. 그러면 3은 true로 간주할 거예요. 따라서 얘는 내용물을 실행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3이 5보다 작냐 이런 비교를 위한 수식뿐만 아니라 수식이라면 사실 아무거나 적을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 적고 오류가 안 난다면 걔는 수식이다라 말하는 것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넘버는 3 하고 엔터를 치면 바로 꺼지라고 해요. 여기다가 수식만 적어야 되는데 파이썬에서는 는은 연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수식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우리 자바에서 는에 해당하는 연산자를 이렇게 적습니다. 자, 일단 검증을 위해 지금 현재 시점에 넘버하면 오류 나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하면 얘는 오류가 안 나요. 일단 저 콜론 는 하면 수식이 됩니다. 하면 일단은 3가 출력이 돼요. 저 콜론 는을 써서 만든 수식은 계산하면 일단 true에 준하는 값이 나왔나 봐요. 내용물을 실행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넘버하고 엔터 치면 3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파이썬 3.8에 등장했어요. 그 말은 2020년도쯤에 등장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파이썬에는 는에 해당하는 우리 지금 열심히 강조했던 데이터 흐름을 야기하기 위한 연산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예요. 파이썬에서 는은 연산자가 아닙니다. 수식을 구성하는 데 쓰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뭐냐? 이건 문장이에요. 얘는 수식문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래서 할당문 같은 느낌으로 별도의 문장으로 쳐요. 마치 return 3 한 거랑 비슷해요. 5군요. return 5 한 거랑 비슷하게 a는 5를 한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다 쓰냐? 얘는 되게 고전적인 느낌으로 써요. if 예를 들어서 뭐 파일은 뭐 open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파일 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할 때 만약에 오픈에 실패했다라면 파일이라는 이름에 요상한 게 담기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false가 떠서 내용물을 실행을 안 합니다. 옛날에는 막 70년대 이럴 때는 이런 코드를 적긴 했는데 요즘 여러분 이거 그냥 두 줄, 세 줄에 걸쳐서 적잖아요. 그게 너무 익숙하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게 필요가 없어요. 라고 네덜란드 분은 생각을 했는데 굳이 또 누군가가 태클 막 그런 느낌, 정치적 올바른 그런 느낌이죠. 다른 언어에 다 있는데 왜 여기서는 서비스 안 해주냐 같은 갑질을 해서 그런지 파이썬 3.8부터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파이썬 3.11이 최신인가 그럴 거예요. 또 다른 기능들이 막 추가됐습니다. 자, 다른 궁금한 거? 아까 실습했을 때 my age 왜 그냥
그거는 제 덕심이 반영된 거예요. 자, 이거 그냥 이게 더 폰트가 크니까 얘로 보여드릴게요. 파이썬도 똑같아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계산하면 38이 나오는 수식을 적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 거예요. 저는 이 프로그램 나이를 38살로 지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그냥 38 적어도 돼요. 또는 다른 표현을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0x 하면 16진수 표현을 적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진수로 26, 26 하면 얘가 10진수로 치면 38이 됩니다. 똑같이 인트값 38을 메모리 위에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는 사실은 굳이 따지자면 이진수를 씁니다. 그래서 0B로 스타트를 할 수 있어요. 자바랑 파이썬은 이게 됩니다. 잠깐 38이 그러면 1, 0, 16, 8, 4, 2 아니지 16, 8, 2, 1 아니었어요. 0 한 번 더 붙여야 되나? 48 완전 나이를 먹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진수, 그러니까 계산하면 10진수로 38 나오는 수식을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적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다 귀찮다라면 이것도 당연히 되죠. 그런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 중에 가장 변태 같아 보이는 걸 적었을 뿐입니다. 20대가 되고 싶은 중년 초기 남자의 제 작년까지는 청년 말기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더라고요. 중년 초기 남자의 바람이 들어가 있는 수식이었다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수식은 달라도 계산 결과 값이 똑같아요. 그럼 된 거죠. 뭐 더 궁금한 거 있는 친구들 남아서 물어보시고 일단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